네, 안녕하세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 학교 밖 청소년 대입, 면접 및 서류 준비 교육을 진행하게 된 진학 컨설팅 마이유니 대표 강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면접 그리고 서류 준비 교육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다룰 부분은 바로 면접입니다.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 소개를 드려야 하겠죠. 저는 진학 컨설팅 마이유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의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서 면접 컨설팅, 진로 컨설팅, 진학 컨설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면접에 대한 알찬 정보를 오늘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접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는 검정고시 비교 내신 환산에 있어서 출결이나 이런 데서 좀 깎이기 때문에 면접 준비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천천히 그리고 대입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A to Z를 하나하나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 면접 준비를 하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내 경험이 무엇인지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냥 나 뭐 했지? 라고 생각하면은 답이 기억이 안 나요. 면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러 가지의 총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는 이 경험도 했어요. 이 동아리도 했어요. 저 봉사도 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면접관님이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에 맞게 내 총알을 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딱 하나의 경험만 있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내 경험은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두는 연대기순 경험 정리가 필요합니다. 연대기순 경험 정리는요, 이름만 연대기순 경험 해서 좀 복잡해 보이지 사실은 나 뭐 했지?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내 경험 정리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일단 대입 면접의 기본 소재를 준비하려면 바로 경험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 괜찮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상관없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의 기억 중에서 내가 스스로 노력해왔던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해봤던 그런 경험들을 차근차근 작성해요. 작성하되 제일 중요한 거는 실패했다고 해서 나의 경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내 경험을 차근차근 성공과 실패 구분 없이 모두 작성을 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표에 따라서 보통 작성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기, 언제 했는지, 경험, 내가 뭐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하게 된 계기, 왜 했는지, 그리고 세부 내용,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 마지막으로 내가 뭐 함양하게 된 거, 느낀 점, 도출하게 된 역량, 요 순서대로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하면 됩니다. 화면에는 6개만 나와 있지만요. 보통 친구들은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정리하는 편이에요. 선생님 10개, 20개 어떻게 정리해요? 라고 하시는데 그냥 책 읽은 거, 강의 본 거, 뭐 유튜브 본 거 이런 것도 다 경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이 학과와 관련된 거 먼저 그리고 학과와 관련되지 않은 다양한 활동들 해서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정리를 하고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기, 내가 왜 했는지, 내 내용, 결과, 경험을 통해서 보이는 역량 이 4가지는 답변을 구성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걸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뭘 느꼈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다. 라고 해서 면접을 한 3, 4문항 정도는 꼭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답변을 할 때. 너무 짧으면 너무 많은 답변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은 질문이 나에게 들어와서 너무 곤란할 거고요. 내 답변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은 내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많이 없어져요. 한두 문항 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개, 한 4문항 정도, 3문항 정도는, 3문장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이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주요 키워드다라고 하면은 뭐 도전, 헌신, 목표 설정, 전략, 설득 이런 게 되겠는데요. 이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험 그리고 그냥 내가 이걸 했다 그냥 일기 쓰듯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작성해주면 좋고요. 뭐 리더십이나 지원 희망 분야 관련 경험, 가치관, 실패 극복 이런 부분들도 다 적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경험을 다 정리했어요. 나는 준비를 끝낸 거예요. 면접 준비를 할 때의 준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앞으로 접하게 될 그 면접이 어떤 형태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개별 면접인지 집단 면접인지, 그리고 어떤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AI 인적성 검사까지도 이제 대인 면접에 들어왔어요. 원래는 거의 없었는데 이제 차근차근 도입을 하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별 집단 면접 그리고 AI 인적성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저랑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 면접이에요. 개별 면접. 이름부터가 개별이죠. 면접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 혼자란 뜻이에요. 물론 면접관 분들은 입학사정관 분들에서 한 3, 4분 정도 앉아 계실 수 있어요. 보통 2명에서 3분 정도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혼자 들어가면 개별 면접,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가면 집단 면접,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면접은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일단 비교 대상이 없어요. 내 옆에 다른 친구가 같이 긴장하고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요. 나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일단 마음은 편해. 마음 편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대신에 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물어보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걸 했습니다 하면 왜 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깊이 있는 정보 탐색에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면접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개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집단 면접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 이 친구가 성격은 어떤지, 태도는 어떤지, 가치는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특성을 관찰을 하는 거죠. 다수의 면접관 앞에서 답변을 하는 거고 대부분의 학교가 요 개별 면접을 채택합니다. 왜냐하면 집단 면접은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내 옆에 이 친구가 말한 거 나는 말하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니까 더 긴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별 면접은 그런 건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장점은 뭐예요? 지원자의 다양한 능력, 다양한 인성을 많은 질문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개별 면접이죠. 그래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장점이라 했는데 비교가 되지 않는 거랑 주눅들지 않는 건 달라요, 여러분. 내가 들어갔을 때 그 면접장에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나를 누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거 절대 아니고 긴장 안 되는 거 절대 아니고 다만 비교만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 개별 면접을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성향, 성장 배경,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개별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내 이야기, 나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없다고 해서 내가 못한다고 해서 감점이 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표 연습,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연습을 중요하게 해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 정리를 많이 해가야 되는 게 바로 개별 면접입니다. 나에게 부여되는 시간이 많고 나를 깊이 있게 보는 이 면접관들 앞에서 나는 내 경험들을 차근히 꺼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면접에 비해서는 첫인상, 내 첫인상으로부터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적어지는 건 맞아요. 왜냐면 저 친구 뭐야?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차분하게 그 긴 면접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집단 면접은 무엇일까요? 개별 면접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친구, 나에 대해서, 이 지원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한 거였다면 집단 면접은 이 개인이 상대적으로 능력이 어떠한지 그 상대성에 따른 평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 2번, 3번이 예를 들어 들어갔다 치면 똑같은 질문을 물어봅니다. 똑같은 질문을 물어봤을 때 똑같이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친구가 더 뛰어난가를 보는 게 바로 집단 면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건 뭐냐? 이 학교랑 이 친구가 잘 어울리냐라는 거예요. 혼자 놓고 봤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 명의 친구들이 다 같이 대답을 할 경우에는 이 친구가 그래도 우리 학교랑 조금 더 어울리겠구나. 이 친구가 우리 학과의 방향성과 좀 잘 어울리겠구나라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라기보다는 상대적인 평가 그리고 학교랑 얼마나 유사한지 보고 싶은 게 바로 집단 면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자의 답변을 비교하고 태도를 비교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동일한 질문하고 1번 답변해주세요. 2번 지원자 답변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열의와 우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개별 면접은 첫인상이 물론 중요하지만 집단 면접보다는 중요하지 않은데 집단 면접에서는 내가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인상 그리고 목소리 크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크게 해야 되고요. 당당한 태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선 처리라든지 앉은 자세, 그리고 목소리, 태도 이런 부분이 다 연습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를 위해서 추천드리는 거는 내가 앉아서 답변하는 것들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카메라로 촬영해 봐야지만 내가 생각을 할 때 눈동자가 위로 가진 않는지, 그리고 다리를 떨진 않는지, 몸이 기울어지진 않는지, 뭐 내가 잘 못했을 때 얼굴이 찡그려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혼자 내가 할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게 꼭 눈에 띈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단 면접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카메라로 나를 촬영해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별 면접보다는 깊이 있는 질문이라든지 상황 면접,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은 많이 못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적인데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깊이 있는 질문들보다는 좀 시사 이슈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교에 왜 지원했어요? 이런 지원 동기 같은 가벼운 질문들 중심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학과와 관련하여 최근에 본 뉴스 기사나 시사 이슈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집단 면접을 준비한다. 그리고 뭐 개별 면접도 상관없는데 내가 면접을 답변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내 학과, 내 학교, 그리고 이 분야와 관련된 최근의 시사 이슈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별과 집단 면접을 동시에 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다르고 가장 완벽한 상태에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면접이기 때문에 개별과 집단 면접을 반드시 잘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I 면접인데요. AI 면접, 뭔가 입사 면접에서만 볼 것 같고 그렇게만 들어왔는데 이제 대인 면접에서도 들어왔어요. 모든 대학에서 AI 면접을 하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대학에서는 아니고 경북대 같은 전문대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AI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가볼게요. AI 인적성 검사라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어떤 부분을 나를 평가하는지만 잘 알아두면은 AI 적성 검사도 괜찮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합격자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AI 인적성 검사는 질문, 그리고 역량 분석 게임, 그리고 뭐 인성 검사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평가합니다. 한 30분 내외로 좀 길게 가져가요. 보통 내가 들어가서 하는 면접은 아무리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해서 많이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한 5배수, 4배수, 3배수 정도는 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에서 1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재신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20분까지 끌기도 하지만 뭐 종합전형이나 의예과, 뭐 치의예과 이런 메디컬 계열에서 보통 그러고 사범대 계열에서만 그렇지 보통 친구들이 지원하는 학과의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게 됩니다. 5분에서 10분 동안 나를 보여줘야 하는 반면에 AI 인적성 검사는 30분 정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심층 구조화된 질문을 계속 할 수 있는데요. 지원자의 내면적 특성인 성과 능력, 그리고 관계 역량, 조직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질문도 나오고요. 나의 잠재 역량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호감도까지 나를 입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게 바로 AI 인적성 검사입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5개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소개예요. 자유롭게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나는 뭐 누구고 뭐 어디에 어떻게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때도 내 이름이나 나를 내 지역이라든지 이런 나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말하면 안 돼요. 이따가 블라인드 면접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서 나에 대한 정보를 면접관한테 전달하면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시행한 요소는 뭐냐? 이 면접장 안에서의 이 지원자의 역량만 평가하지 지역, 부모님의 뭐 직업, 뭐 성별 이런 걸로 절대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AI 적성 검사에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본인을 소개하되 이름이나 이런 거를 주지 않는다. 나에게 가번호를 줬다라고 하면은 내 이름을 알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에 지원한 가번호 몇 번입니다.까지 얘기를 해주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성검사인데요. 인성검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할 일을 스스로 세워서 실행한다 라는 게 나오면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러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해서 문항별로 육지선다형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140문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살리를 잘 세워서 실행하는 친구들을 더 선호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서 막 매우 그렇다 체크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게 140문항이 있다는 거는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는 문항들도 다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나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적성 게임인데요. 게임이라고 해서 뭔가 재밌거나 그러진 않고요. 화면에 보이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맞추는 문제 등등이 나옵니다. 이 친구가 집중을 잘 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감정 맞추기, 아래 사진 속 인물에게서 어떤 감정이 느껴졌는지 응답하세요 라고 해서 화남, 기쁨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문항을 보시면 뭐 감정 맞추기, 하노이의 탑, 공 무게 맞추기, 색, 단어 일치 판단, 도형 위치 기억 이런 식으로 약간 IQ 검사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이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거를 물어본다기보다는 뭐 그냥 적성 게임, 인성 검사, 자기소개 중심으로 먼저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심층 문항이에요. 심층 문항. 먼저 AI 분석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AI 분석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학생 맞춤형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일단 연속적으로 질의 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본인의 불만을 잘 알아차리는 편인가요? 예, 아니요를 먼저 1번 문제에서 예, 아니요를 체크할 수 있게 나오고 내가 선택하는 답변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 다른 사람이 불만을 표현하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실제로 행동하고 있을까요? 어려움은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먼저 예, 아니요로 하고 그거에 따라서 개인 답변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과별 문항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죠? 그래서 학과별 문항은 학과별 특성에 맞춰서 내가 예를 들어 뭐 물리치료학과에 지원했다라고 하면 물리치료 관련된 학과 전공 적합성을 볼 수 있는 문제가 많게는 한 3, 4개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교는요,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에서만 응시를 가능해요. 그래서 뭐 익스플로러 같은 데서는 잘 안 되고 크롬에서만 가능하고요. 카메라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 또는 PC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폰이 있으면 좋은데요. 이어폰은 뭐 필수는 아닌데 그래도 음성 녹음이 돼야 되고 내 목소리가 잘 전달이 돼야 되니까 이어폰을 좀 끼고 촬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응시 시작한 이후에는 재응시할 수 없어요. 그냥 중단 없이 끝까지 가야 돼요. 대신 심층 문항이나 학과별 문항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번 딱 재응시할 수 있는데 그건 20초 내에 내가 잘못했다 라고 했을 때 20초 내에 응시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학과 문항이랑 심층 문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프로그램 다 종료하고 이걸 시작해야 되고요. 응시 중에 세로 교침을 누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잘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게 처음으로 돌아가거나 끝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지 말고 그냥 모바일 환경도 아닌 내 PC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응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핸드폰으로 안 되나요? 핸드폰으로는 안 돼요. 모바일로 안 되고 PC 또는 노트북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글씨가 좀 작게 나오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노트북으로 하는 걸 추천해요. 그래야지만 크게 내가 볼 수 있으니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집단 면접, 개별 면접, 그리고 AI 적성 검사까지 봤어요. 일단 이것만 들었는데 벌써 뭔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런 개별 면접이나 집단 면접이나 AI 적성 검사에 대응하여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유의사항을 살펴볼게요. 가장 유의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은 면접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블라인드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는 구조이고 우리가 쓴 서류, 뭐 이런 생기부, 뭐 청기부 이런 데서도 다 블라인드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학적, 인적사항 기재할 수 없고요. 공인어학 성적, 교회 수상 실적, 어학연수 등 말할 수 없고요. 부모 또는 친인척 관련 정보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면접평가에도 도입된다는 거예요. 면접평가에서는 그럼 뭘 해야 되냐?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번호를 나한테 주면은 내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당연히 교복 착용하면 안 되겠죠. 물론 우리는 교복 착용하고 갈 친구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친구들이 여태까지 제가 만나온 친구들은 학생처럼 보이려면 단정해 보이려면 교복이 낫겠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교복 착용은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단정한 와이셔츠에 뭐 검정 바지, 뭐 슬랙스 이런 정도로 하고 뭐 진한 화장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그냥 나의 본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학적 및 인적 사항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그러면 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에서의 활동은 말할 수 없나요? 선생님 저 자퇴했는데 이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이런 활동을 했어요 라고 말할 때 은연중에 말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걸린다 싶으면은 예를 들어 센터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고 말하지 말고 제가 한 어떠어떠한 동아리에서는 이라고 하면서 내 경험을 위주로 최대한 말해주면은 이거를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은연중에 센터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막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쪽으로 말하면 넘어가는데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친구들 있죠. 센터에서 뭐 자퇴 후 이런 식으로 말한 친구들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절대 아니라 나에 대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감점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급할 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맨날 말해도 친구들이 그때는 알았다고 해요. 그때는 당연히 알아요. 근데 면접장에 들어갔을 땐 너무 긴장된단 말이에요. 머릿속이 새하얘져요. 그러면은 내가 연습한 대로 잘 안 나오게 돼요.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입에 착 붙여야 돼요. 면접 말투를, 면접 답변을 매일매일 말을 해보면서 내 입에다가 그냥 습관처럼 묻혀놔야지만 내가 당황하고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걸 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저 면접 다음 주니까 이제부터 시작할래요 라고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접수 후에 내가 면접이 있구나라는 알게 된 이후부터 하루에 많은 시간 안 해도 되거든요.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이 면접 말투를 내 입에 착 붙이는 거 이걸 연습을 했으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면접을 많이 연습해도 긴장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적은 시간이라도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면접장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답변 금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자 처리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모집 요강 자체에 위반자는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조금 무섭게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답변 금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수험생이 반복적으로 실수하거나 고의적으로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불이익은 5%에서 10% 최대는 그냥 아예 불합격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선생님 5%는 뭐 조그만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텐데 우리가 교과 전형에 준비하는 친구들,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지만 합격자, 1단계 합격자들이 굉장히 촘촘해요. 뭐가? 성적이. 90점에서 만약에 100점이 있다 치면은 90점에서 91점 사이에 막 50명씩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 내가 면접에서 5% 감점된다? 그러면은 합격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불합격한 사례가 꽤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 입에다가 이런 블라인드 면접의 위반 사항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를 차근차근 알려줄게요. 뭐부터 하면 되고 그 다음엔 뭘 보면 되고 어디를 들어가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인 면접에 앞서서 내 태도를 준비를 해야 돼요. 대인 면접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몇 분 정도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30분, 40분? 아니라고 했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에서 10분이에요. 이마저도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가면 나는 3분에 4분밖에 대답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겠죠. 이 시간 활용을 면접관이 안내해 줄까요? 아니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답변을 통해서 내 답변으로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친구들에게 질문을 유도하는 답변을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말이 쉽죠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질문을 유도하는 답변은 뭐냐면 내가 꺼내고 싶은 경험 있죠. 우리 아까 경험 다 축적했죠. 그 정리한 경험 중에서 자신 있는 경험들을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는 이걸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끝내요. 그럼 면접관이 궁금하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뭘 배웠나?
어떻게 하게 됐나?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꺼내고 싶은 질문, 꺼내고 싶은 답변을 위주로 그 경험을 계속 면접관한테 조금이나마 프리뷰 형식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경험들 위주로 답변을 하고 만족스럽게 면접장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아무리 꺼내고 싶다고 해서 면접관이 꺼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경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아 그래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하고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내가 내 경험을 꺼내주는 모습을 보이면 이 친구가 경험이 풍부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시간 없을 때 제일 특별하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결론부터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했습니까? 하면은 서론부터 말하면 안 돼요. 결론부터. 네, 이렇게 했습니다. 한 다음에 예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이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을 하고 네, 아니요, 그랬습니다.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사례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발표 연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면접장 들어가서 절대로 안 나와요. 이거는 정말 내가 아무리 연습해도 잘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부분은 제발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대인 면접이 아무리 정교화한다고 하더라도 면접관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평가가 개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의 부정적인 정보를 주는 답변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 학과에 그냥 뭐 성적 맞춰서 지원했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전반적인 인상과 태도 그리고 뭐 방긋 웃고 있는 사람에게 더 당연히 점수를 많이 주겠죠. 그런 것들을 비인지적인 평가 요소에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강조한 것처럼 대인 면접은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교류하는 장소예요. 대인 면접에서는 이 면접장 안에서 우리가 소통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할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이슈가 무엇인지 동시대 유행 면접 형태 이런 것들에서 반드시 숙지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 사건들이 있죠. 뭐 해외나 이런 사건들도 있고 우리 국내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는데 내가 우리 학과와 관련된 부분, 관련되지 않은 부분도 다 함께 연습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당황하지 않은 거를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면접할 때 나타나는 다양한 태도에 의한 평가 사항을 인지하는 건데 표출 사항을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표출 사항은 뭐냐? 내 불안이 표출되는 형태가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 목소리가 변화할 수 있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떨린다든지 아이고 그 아이고 하면서 추임새를 넣을 수도 있고요. 우리 표정의 변화. 내가 갑자기 웃음기 싹 사라지고 막 얼굴이 굳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째려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나에게 맞는 질문을 안 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 내가 앉은 자세가 변화되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보통 친구들의 경우에 자신의 마음대로 이게 면접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다리를 떨거나 아니면은 앉은 자세가 좀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거는 카메라를 나를 찍어보되 나의 상반신뿐만 아니라 전신까지도 한번 찍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앉아서 있는 상태를 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스트레스라든지 자세, 표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내가 지원할 대학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대학에 지원하고 이 대학은 어떤 면접 형태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대학을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보통은 이렇습니다. 또는 이 학교는 이래요. 형식으로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내가 면접 보러 갈 대학의 면접고사 형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공통 문항이 나와요. 예를 들어 인성, 자신의 생활 중에서 나눔, 배려, 협력, 소통, 봉사, 성실성, 갈등 극복을 나타낼 수 있는 경험, 실천한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를 말해보세요. 이렇게 인성에 대해서 먼저 내고 그 다음으로 전공 적합성, 우리 학부에 지원하게 된 이유나 동기가 된 경험을 이야기해보세요. 이 두 가지만 나와요. 두 가지를 사전에 공개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겠죠. 모든 친구들이. 그러면 이 대답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했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그래서 나의 인성과 전공 적합성을 정성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답변에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계속 나오는 학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린 학교는 비대면 면접이에요. 원래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면접이 많았는데 요즘도 이번 학년도에도 비대면 면접을 하는 학교가 꽤 많습니다.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는 학교도 있고요. 정해진 시간에 내가 그 학교에 입학처에 들어가면은 그 나에게 있어서 그냥 나를 촬영할 수 있는 버튼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그 면접 답 질문을 보고 나의 모습을 촬영해서 낸다라는 그러한 비대면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비대면 면접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면접 질문을 사전에 공개해요. 우리는 이 질문에서 낼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열심히 준비하겠죠. 나만 준비할까요? 아니죠. 다른 친구들도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면접은 완벽에 완벽을 기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도 있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비대면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 이 동영상 파일 찍을 때 몇 번 정도 다시 찍는지 아세요? 한 30번? 50번에서 100번 정도 다시 찍어요. 내가 계속 다시 돌려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부분은 좀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계속 보여요. 그래서 친구들이 정말 그게 끝날 때까지 계속 찍어요. 면접 동영상 제출 일정 9일부터 22일 그냥 매일매일 한 번씩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한두 번씩. 그래서 내가 말한 것 중 가장 잘한 거를 낸다. 다른 친구들은 다 그러니까 나도 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끊임없이 해보고 가장 잘한 부분을 끊어서 내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가 어떤 면접에 응하게 될 건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스텝 1은요. 기본 질문이죠. 기본 질문. 내가 먼저 기본부터 시작을 해서 기출 질문, 공개 질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3가지의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본 질문이에요. 기본 질문은 뭐예요? 말 그대로 기본이에요. 자기소개, 장단점, 감명 깊게 본 책, 진로, 여기서 뭐 배우고 싶은지 이런 거 있죠.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반드시. 기본 질문은 출제되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고요. 어떤 학교는 기본 질문만 나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 이후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 질문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고 다들 알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외워요. 외워서 딱 그냥 뭐 버튼 누르면은 뭐 암기한 로봇이 말하듯이 달달달달달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암기한 티가 나면 저 친구 열심히 준비했네는 될 수 있어도 잘한 애는 안 돼요. 그래서 암기한 티가 나지 않는 경우 내가 일단 이 내용을 다 암기하는 거는 맞아요. 암기하되 그 자리에서 소통하듯이 말하는 방면으로 계속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전체를 다 외워라 라기보다는 만약에 어미 하나, 조사 하나 다 외우는 거는 그 자리에서 만약에 말이 꼬였을 때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핵심 단어, 핵심 사례, 이 플롯, 전반적인 구조 중심으로 다양하게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질문은 모두에게 다 열려있기 때문에 유사한 답변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A에 대해서 말하면 내 뒷친구도 A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경험 위주로 내 개성 위주로 내 경험을 계속 꺼내준다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이 면접관들이 나를 심사할 때 있어서 나를 평가할 때 있어서 이 친구 그 친구지 라고 하면서 나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내 경험을 위주로 꺼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생활기록부라든지 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있죠. 거기에 나온 거 중심으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질문을 추출해서 나 혼자서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장단점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단점, 장점은 이거고요. 단점은 이거입니다. 라고 끊어서는 안 돼요. 이 면접관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에 대한 평가를 마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점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으나 이렇게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까지 말을 해줘야지만 이걸 내가 강점으로 승화할 수 있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까지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질문 리스트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장단점, 도서, 가장 의미 있는 활동, 내 학과와 관련된 학업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 예시, 왜 지원했는지, 내가 왜 선발되어야 하는지, 내가 꿈꾸는 직업은 무엇인지, 뭐 학과에 입학 후 뭘 공부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 보고 자세히 준비를 해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 질문에 대해서 연습을 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다음 단계는 뭐냐? 바로 학과별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를 대학에서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작년에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기출문제를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학교 면접 기출문제는 그냥 이렇게 기출문제 배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자료실, 입시 자료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면접고사 기출문항이 나오는데 만약에 면접고사 기출문항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학교가 있으면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게 있어요. 대학별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매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면접은 어떻게 진행했고 면접 문항은 뭔지 간략하게라도 소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꼭 참고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면접고사 기출문항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국어국문, 중어중문, 일어일문, 영어영문 하고 뭐 전기공학, 전자공학, 화학공학 이렇게 해서 면접고사를 실시한 학교들의 모든 기출문제가 다 나와 있어요. 모두 나와 있다기보다는 그냥 학과별로 몇 개씩이라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습해야 돼요. 작년 것만 연습하면 되나요? 아니요. 저는 3에서 5개년치를 꼭 연습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보통 기조만 바꿔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냥 그 3에서 5개년치는 이 학교의 면접 고사 기조에 대해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를 알려면 이 면접 문항을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 학과에 이런 학과별로 한 3개년치에서 5개년치를 연습을 하고 가면은 그래도 이 학교에 대해서 안정감 있게 연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본 문제도 했고 기출 문제도 했고 마지막에는 공개 문항이 있어요. 공개 문항. 공개 문항은 뭐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문항을 공개한 거예요. 우리 학교 이번에 이렇게 낼게. 올해 이렇게 낼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낼 거야. 이걸 만약에 모르고 들어가는 친구랑 당연히 알고 준비하는 친구는 얼마나 그게 격차가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의 입학처에 들어가서 꼼꼼히 살피세요. 꼼꼼히 살펴서 면접 문항을 공개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땡땡대학교에 수시 모집 교과 면접 우수화 전형 면접 문항 이런 식으로 서류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인성 영역에선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다라고 나와 있죠. 뭐 열정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전공 학과에 대해서는 이런 걸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학교 물리치료학과에 대해서는 뭐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초고령 사회에서 물리치료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냥 나한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갔는데 대뜸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하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서류로 올려져 있는 학교가 아니라 모집 요강 자체에 그냥 5월부터 공개를 해놓는 학교가 있습니다. 모집 요강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집 요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가 등급이랑 같이 전공 적성 능력 이런 걸 물어보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정 문항,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이걸 물어본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걸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고 그리고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래 계열별 문항 중 추첨을 통해서 한 문항을 추첨하겠다라고 나와요. 내가 만약에 인문사회 계열로 지원을 했을 경우 3개 중에 하나 뭐 챗GPT, 촉법소년, 노키즈존에 대해서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 계열에서는 뭐 챗GPT, 탄소 중립, 그리고 사업장 뭐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라고 하면 하나만 준비할까요? 아니죠. 3개 다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계열별로 어떤 문항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3가지를 다 했다라고 하면 안심하면 안 돼요. 다음으로는 모의 면접을 내가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뭐 다른 어머니나 아버님 앞에서 해봐도 되고 꿈들인 선생님 앞에서 해봐도 되고 친구랑 선생님 앞에서 해봐도 되는데요. 내가 나 혼자서 준비하면은 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긴장이 안 돼. 나 혼자 있어.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녹음을 하고 촬영을 하고 그래도 그냥 나 너무 잘해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게 되면 긴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 이제 질문지를 쭉 작성을 하고 나 말고 타인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전달해 주고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봐 주세요. 엄마, 아빠 라고 말하면은 질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구조로 계속 나를 면접 환경에 노출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부끄럽다.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가기 싫다라고 하면은 혼자서 촬영을 해봐야 되는데 촬영할 때에도 좀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촬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기록 버튼을 누르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줌 같은 거 요즘 기록 많잖아요. 기록 버튼 누르고 답변을 하고 답변할 때에는 몇 번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로 시작을 한 상태에서 먼저 나도 이렇게 질문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나의 질문지. 그래서 요거를 잘 파악을 하고 넘어가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 면접을 하다가 질문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추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요. 일단 내가 이 대체서식을 냈잖아요. 대체서식은 뭐냐? 나에 대한 활동을 쭉 5개 이상 나열한 그 활동일 거예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내 활동을 쫙쭉 나열한 이 대체서식을 보고 그걸 보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썼을 거 아니에요. 썼으면은 추출하는데 이 학교가 뭘 원하지? 이 학과가 뭘 원하지? 이거에 대해서 소재를 추출하는 거예요. 나도 이걸 알고 추출하는 거랑 모르고 추출하는 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별로 인재상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전문 지식, 뭐 문화적 통찰력, 나눔과 배려 이런 걸 원해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대학별로 인재 선발 모형이 있어요. 인재 선발 모형은 뭐냐면 우리는 이러한 인재를 원해 라고 하면서 대학별로 하나하나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걸 보고 아, 이 대학은 이걸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게 추출을 하는 거예요. 추출 예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저랑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이 추출한 예시인데 내가 한 활동을 보고 나에게 물어볼 것 같은 질문을 나도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내가 간이 면접관이 되어보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이 되어서 만약 이모티콘을 기획했다라고 써 있으면 계기가 무엇인가요? 왜 하필 글씨죠? 왜 하필 이모티콘이죠? 디지털로 사람과 소통하는 거 활동을 했는데 그 의미는 뭔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을 다 뽑아보는 거죠. 최대 50개까지 뽑아보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냥 이런 것까지 물어보겠어 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추출해보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 분야에 이제 지원을 했던 친구예요. 디지털 미디어라든지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콘텐츠 이쪽에 지원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게임을 개발했다고 대체서식에 썼어요. 그래서 게임 만들 때 주의해야 됐던 건 뭔가요? 게임 아트 분야에 본인은 왜 소질이 있나요? 뭐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도록 도울 수 있겠나요? 이런 식으로 뽑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보통 면접 질문은요. 내 예상 질문 추출한 거에서 나왔습니다. 왜냐면 내가 나에게 궁금한 것들은 남도 나에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하게 뽑아보고 최대한 그 나에게 주어진 돌발 질문을 대처하고 나에게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기르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뭘 알아야 되는지 면접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면접 팁은요, 팁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감 있게 말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입사 면접이 아니고 엄청나게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면접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깔끔하게 평상시에 생각하고 정리하고 결론만 내릴 수 있으면은 무난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나오는 여러 단어들 중에서 피해야 할 단어가 뭔지 저는 그냥 지원했어요. 그냥 뭐 전망이 좋아 보여서요.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상 질문, 답변 작성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답변 1, 뭐 질문 1, 답변 뭐, 질문 1, 답변 뭐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서 타이핑을 해놓으면요. 내가 마지막에 이제 면접장 가기 전까지 마인드 컨트롤 할 때 되게 유용해요. 내가 이 질문엔 요거 대답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원 학과, 지원 학교의 인재상 이거 자세히 찾아보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면접 후기 같은 거 작년에 어떻게 나왔는지 커뮤니티 같은 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입장하고 퇴장할 때까지 면접관이 몇 명이 있을지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정답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인 면접은 특히 대인 면접이잖아요. 우리는 다 19살, 20살 드릴 텐데 정답을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말할 수 있는지 그 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면접 어떡해? 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자신감 있게 내 말을 또박또박 말하고 내 뭔가 답변이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당황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그냥 자신감 있게 마무리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면접이 너무 어렵거나 그러지 않고 공개 문항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기준으로 하나하나 준비하면은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두렵지 않은 그런 문항이 될 겁니다. 그래 지금까지 이제 면접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봤어요. 면접 개념, 뭐 면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내 태도까지 살펴봤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꼭 준비를 하기를 추천을 해요. 그래야지만 내가 익숙한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해서 모두 면접 잘 보고 행복하게 결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학 컨설팅 마이유니 대표 강혜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